안녕하세요. 선원익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굉장히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 운영하고 있고 그 남성복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한동건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공간은 시도 플레이스라는 공간이고 진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이 시도라는 브랜드와 이 공간 어떤 곳인지. 여기는 낮에는 카페로 운영이 되고 네. 주말이나 저녁에는 소셜링 같은 아.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저희 브랜드 쇼룸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런칭을 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페디카를 나와가지고 남성복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고 친구한테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한 게 2017년이고 그 여름이었나 캠핑장에서 촬영 같은 걸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득 저는 이제 재밌는 걸 하면서 떠올리는 걸 좋아해서 우리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야 한번 캠핑하고 하고 이렇게 놀아보는 거 어떨까라고 이제 오. 친구한테 물어봤었는데 네. 친구도 되게 재밌겠다 해서 인스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서울 도심 생활에 지친 이제 오. 남녀들 모여라 해가지고 10명 정도 뽑았거든요. 근데 거의 한 200~300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이거 되게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음. 그때는 엄청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힙해 보이고 또 재밌어 보이고 우리가 잘 꾸미면 이런 걸 원하는 좀 괜찮은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우리 공간에서 하자. 그 전에 사실 캠핑도 했지만 뭐 서핑도 같이 가고 등산도 가고 월드컵 응원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는 다 대관 형식으로 했었고 이제 우리 공간에서 하자라고 해서 21년에 이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쵸. 그거는 단순히 재미로 사람을 모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네. 하긴 했고 근데 제가 원래 성향이 MBTI가 MFJ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 친구나 제 지인이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간에 오면은 교류를 하면서 그런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은 사람한테 알게 해주고 싶었고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디깅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재미였지만 그 위에다가 이제 좀 더 남는 게 있고 심적으로 좀 울림을 주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평소에도 책도 많이 좀 읽으시는 편이세요? 네, 책은 원래는 하나도 안 읽다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되게 안 풀리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우연히 책을 선물 받게 돼서 읽다가 너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책 안에. 제가 고집이 있는 편이라서 남 얘기를 잘 안 듣는데 네. 책은 잘 체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쉬운 책으로 하다가 점점 이 책을 보는 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네. 진짜 책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모르면 손해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책을 계속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책을 평소에 어느 정도 읽으세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에서 30분에서 1시간 꼭 읽으려고 오. 해요. 자기 전이든 언제든 카페에서 뭐 작업을 할 때든 잠깐이라도 펴서 보고 기억 남는 거 다 적어놓고 적용하고 사람들이 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좀 쉽게 접근해서 이 활자랑 친해지는 걸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지구에서 가장 가성비 나오는 건 책이다. 이 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근데 진짜 사업하고 이제 이것저것 하실 때 진짜 책이 도움이 돼요? 엄청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간접 경험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명저라든지 네. 성공한 사람들이 쓴 어떤 그런 자서전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삶의 메커니즘은 다 비슷하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랑 그래서 같은 고민을 했던 분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헤쳐나갔구나.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헤쳐나갔구나.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제가 얻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큼 가성비가 나오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알라딘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저 알라딘 많이 가가지고. 또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그죠. 많이 사다 보니까 이게 돈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새 걸로 맞아요. 사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알라딘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중고서적이에요? 네, 다 중고로. 책을 딱 보고 와 엄청 많이 읽으셨구나 했는데 원래 많이 읽었던 책을 구매하신 거구나. 한 번 반 봤습니다. 한 번만 봤고. 정말요? 그런 티도 나고 좋잖아요. 많이 읽은 티도 역시 나고. 감성은 못 버리니까. 저 F여가지고. 준비해오신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동건님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몰입이라는 거를 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책이거든요. 이 저자가 식센트 미하이라는 긍정 심리학의 엄청 대가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쓴 책이고 4년 전? 네. 그때 한창 막 고민 많고 그러셨죠. 맞아요. 이제 여기 공간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업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때 만난 책이 이거였고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책에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떨 때 내가 몰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딱 생각하는 거는 전염한다라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네. 그냥 진짜 이 한 곳에만 집중한다? 맞아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맥락인데 여기서 정의하는 몰입은 이제 시공간도 다 없어지고 나라는 자아도 없어지고 정말 그거에만 몰두해 있는 네. 제가 이 책을 좋아한 이유는 항상 여름 시즌이 되면은 되게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네.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근데 그게 슬럼프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1년 중에서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가 조금 여유로운 시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루즈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저는 되게 달려야 되는 사람이라 멈춰있다고 느끼니까 되게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그러지 하다가 이 책을 딱 만났는데 이 책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몰입을 하려면 내 앞에 있는 어떤 태스크, 장애물과 내 능력치가 동일해야 된다. 라고 그래야지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뭐 예를 들면은 능력에 비해서 네. 앞에 있는 태스크가 너무 크면은 네. 사람들이 이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시도하지 못하고 난 안 될 거야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내 능력은 이만큼인데 내 앞에 있는 태스크가 낮다 이러면 이제 루즈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이 양쪽이 간극 없이 딱 맞아야지만 완벽한 몰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아 그러면 나는 내 앞에 있는 태스크가 낮은 거구나. 이건 아마 직장인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 게 초반에 들어갔을 때는 어려우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데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면 내 능력은 거기서 올라갔는데 이 태스크가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나태함, 재미없음 이러니까 뭐 퇴사를 결심하게 되고 아무튼 저는 그걸 통해서 확 올렸어요. 제가 지금도 이걸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하면 내 능력을 키워야 될 때구나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너무 나태하다 그러면 아 나 지금 뭔가 새로 도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계속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씀하시는 태스크는 어떻게 보면 그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목표나 그 환경. 그렇죠. 내가 도전하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 앞에 놓여진 것들 근데 이거는 비단 뭐 일뿐만이 아니라 뭐 네. 삶의 태도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의 내용에 눈부신 일상생활은 결국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강조를 하시거든요. 어떤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몰입을 해야 된다. 근데 딱 그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을 했을 때 주변에 보면 되게 일상생활이나 뭐 특별한 걸 하지 않더라도 그 에너지틱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딱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항상 일상 속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나태함을 뭔가 느낀다 하면 한 번쯤은 내가 다른 거를 꼭 일이 아니더라도 취미를 새로 만들던 새로운 어떤 뭔가 도전을 하든 뭔가 자기만의 작은 뭔가를 해보던 이런 걸 하는 게 삶을 사는 몰입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럼 동건님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딥하게 했던 몰입이 있으세요? 제가 한 2, 3년 전에 회사가 열심히 했는데 실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이게 좀 계속 내리막을 걸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뭔가 이거 이러다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금 압박도 시달리고 이러면서 저랑 이제 공동대표 친구랑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릴까를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네. 등에 이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진짜 되게 공포를 느꼈거든요. 이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진짜 올 스탑을 하고 오롯이 제 이제 디자인 그리고 이제 브랜드 공부만 했었거든요. 네. 그 어디 갈 때도 다 핸드폰으로 다 핀터레스트 보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그것만 생각했어요.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예전에는 뭐 밥 먹을 때 유튜브 틀어놓고 했다면 그때도 계속 어떤 제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몇 달을 계속 그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브랜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다시 고객들을 설득하면서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 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그게 한 2, 3년 정도 계속 됐거든요. 빛이 거의 없는 터널을 보면서 계속 가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그 다음 레벨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럴수록 더 몰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저한테 딱 맞는 태스크였던 것 같아요. 제 능력 대비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태스크가 그래서 저를 태스크가. 엄청 올려서 네. 최대한 몰입에 가다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선명해지는 극한의 네네. 순간에 가니까 그게 저는 이제 패션 공부였고 그래서 그거를 미친 듯이 해서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되게 내가 이렇다고 라는 것까지 느껴봤어요. 저는 항상 이제 자신감이 차 있고 네. 부모님한테도 너가 최고야 우리 아들 뭐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자라서 긍정이 넘치고 낙천적인 사람인데 엄청 되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네.
이거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 해내야 되니까 뭐 했죠. 그렇게 하니까 진짜 레벨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그때 아마 그 경험이 엄청 커가지고 앞으로도 되게 공포스럽긴 한데 또 겪으면 아마 또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몰입을 미친 듯이 해봤어가지고. 그럼 혹시 그 기간이 어느 정도셨어요? 진짜 한 2년 반, 3년 와. 정도. 뭔가 저도 좀 그럴 네, 때가 네. 있었거든요. 저도 30살 진로를 완전 바꿨을 때 저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진짜 저는 이거 떨어지면 원래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를 내려갈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저는 이 공인중개사 공부 자격증 합격 이것만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단순해지고 내 생각도 단순해지고 이 생활 자체도 좀 단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 뭐랄까 그 안정감과 좀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오히려 좀 더 선명해지니까. 맞아요.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네. 진짜로.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외부에서 찾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나 안에 편이고 있다. 저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으니까 어. 더 안을 들여다보고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문제는 안에 더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그러면은 나부터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많이 들여다보고 나를 고치자 해서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을 그때는 막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하기 싫은 거 너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기 싫은 게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이러잖아요. 그냥 이제 약간 들어와 이렇게 된 거죠. 이걸 하면은 내가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 가스라이팅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때는 진짜 하기 싫은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셨네요. 하기 싫은 거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람이 또 적응을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힘든 게 와도 오케이 알겠어 이거 하면은 나 성장할 거 나도 아니까 그냥 하자 해가지고 하기 싫고 어려우니까 성공한 사람이 소수야 이렇게 스스로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럼 또 혹시 이 책에서 뭐 인상 깊었던 거나 150 이쪽부터 나오는 네. 이제 자기 목적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저는 어떤 되게 유명한 구절보다는 161쪽에 보시면은 네. 일상적인 경험을 이렇게 플로우로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는 있다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지만 네. 사람들이 뭐 변화하는 건 어렵고 내게 아니다라고 하고 뭐 되게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냥 저는 그냥 일상부터 바꾸면은 일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서 어떤 정보를 얻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한테 인사이트를 얻든 네. 이거를 내 거에 어떤 실무나 되게 중요한 거에다가 해봐야지 아니면 내 어떤 가치관에다가 넣어봐야지가 아니라 하기 싫은 운동 네.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바꿔 나가면서 이거에 어떤 작은 보상을 느끼면 그걸 토대로 이제 일로 점점 중요한 걸로 가면서 좀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몰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이 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구절 하나가 있어요. 저는 네, 사실 좀 앞 페이지인데 27페이지거든요. 네. 여기까지 읽으신 건 아니죠? 전혀 90 몇 페이지까지를 읽었고 여기 그래요? 네. 90 몇 페이지? 역시 좀 500, 예리하신데요. 600쪽인데 90 몇 페이지? 아니 그럴 수 있죠. 워낙 또 되게 바쁘셔가지고 아니 뒤에도 꼭 읽어보시면 진짜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전 사실 근데 이게 책이 완전 이 책을 선정했을 때 이게 일단 두께 그리고 가격대도 좀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3만 원이 넘어가는 책은 일단 무조건 페이지가 많은데 그죠. 역시 이 사람 보통 아니다 생각했죠. 행복은 우리 외부에 있는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외부적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단순히 생각하면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식상한 말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스스로 되뇌이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까먹더라고요. 근데도 이거를 환경을 설정하지 않고 뭐 누군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좀 늘어지고 계속 미루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 이 구절 보면서 되게 공감되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시도도 해오셨고 몰입도 잘 하셨잖아요. 또 앞으로 해보고 싶은 시도가 있으세요? 전 사실 지금 시도플레이스를 좀 리브랜딩을 하고 있거든요. 클로딩으로 따지면 한 3번 정도의 리브랜딩을 했어요. 네. 저는 한 번 이게 잘 된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냥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까? 다음은 없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시도플레이스 리브랜딩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유는 여기가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감사하게도 이렇게 네.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소셜링이라든지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픈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질이 좀 제가 느꼈을 때 사람들한테 아. 줄 수 있는 감동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제가 시도 캠핑이라는 거를 2017년도에 시작했을 때 그때 만난 친구들이 아직도 지인이거든요. 와, 네. 그런 인연들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이나 우리 카페 매니저분들이나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리브랜딩을 하는 게 아마 넥스트 시도. 계속 발전시키려고 시도를 하시네요. 직감적으로 느껴져요.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다가 뭔가 이게 정지해 있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잘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하면 뭔가 계속 찝찝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뭔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정체되는 순간 뒤처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뒤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네. 경쟁자들도 워낙 잘하고 네. 대기업들은 대자본으로 그거를 잠식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도처에 어떻게 보면 적이 네.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잠만 잘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그 태스크를 좀 더 그쵸, 네. 올리시네요. 몰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뭐 옷도 감사하게도 많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답할 길은 더 나은 디자인과 브랜딩과 컨텐츠로 불러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시도플레이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비단 저희 공간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어떤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네. 뭐 생각을 넓히든 아니면 고민을 해결하든 네.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미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 사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번 다음에 놀러 오겠습니다. 파티도 하니까 네. 제가 디제잉 하거든요. 잘하진 않지만 그냥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진짜 사람들 왜 기쁘게 웃으세요? 해주고 웃기게 해주고 아, 진짜 이게 너무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거 보면은 저 멀리서 계속 흡족해하고 있어요. 약간 도파민 나와요. 저는. 진짜 오늘 이렇게 이 멋진 공간에 또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네. 몰입이라는 책도 소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뭐 너무 많이 저만 떠든 것 같은데 아무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은 꼭 진짜 읽으시면 그래서 책 끝까지 진짜 완독하겠습니다. 네, 이거 라면 바지로 쓰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색깔도 네. 딱 맞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